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님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공식 행사인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초청 서울시 장애인단체 정책 간담회 및 정책 제안서 전달식을 여러분의 큰 함성과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님 오셨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는 환갑입니다. 근데 이제 그 환갑 되는 동안에 선거철마다 제가 경험한 것은 선거인이 와가지고 명함 주고 악수하고 끝나는 것이었어요. 제 인생 처음으로 후보자가 장애인단체들을 모아서 같이 적재 소통을 하는 멋진 자리가 처음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서울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우리 단위들을 다 모았습니다. 이 자리가 첫 귀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장과 행정이 같이 소통을 해서 정책을 만들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첫 번째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정원호 후보님이 이러한 소통의 자리를 시스템으로 만들고 정량화하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 모두가 지민이십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여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큰 축복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사해 주신 정정식 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축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이영석 상임대표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서 상임대표 맡고 있고요. 한국DPI 중앙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굉장히 많이 보시네요. 먼저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이번에 서울시당 정원호 이제 아직까지 후보님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후보님이 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장애계에서 저도 이제 현장에서 좀 오래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입니다. 그죠? 예, 이런 자리가. 예, 그래서 우리 전정식 대표님께서 이런 자리를 만드시느라고 너무 고생을 하셨고, 이 자리가 정말 좋은 자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서 이제 중앙단체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과 가장 중심이 되는 서울시의 정책이 따로 가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장애인 당사자, 그리고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모두가 헷갈리는 거죠. 방향타가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정리가 되고 정비가 돼야 된다라고 이제 꾸준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장애인 권리 협약이 우리 협약국이 맺은 이 협약을 우리 한국은 계속적으로 이행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정부도 여러 가지 계획이 다 세워져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실행 계획이 다 나와 있고요. 그 유엔장애인 권리 협약의 실행 계획을 가지고 이제 우리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지자체에서 그 이행을 하게 될 겁니다.
되고 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2030년 되면 다시금 우리 한국은 유엔장애인 권리 협약을 가지고 어떻게 활동했다라고 해서 이제 보고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정책들 하나하나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세팅되고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중앙정부도 하겠지만 특히 우리 지자체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서울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앞으로 서울시장으로 좋은 결과로 혹시 당선이 되면, 당선이 되시면 아마 이런 모든 것들을 진두지휘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오늘 여기서 함께 모여주신 분들이 힘을 실어주시기로 저는 모였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마음속으로 아니면은 그 외형적으로 표현하면서 지지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좋은 결과로 오늘 이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더 나은 장애 정책이 서울시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힘 모아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항상 이제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도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세세히 들여다보면서 많은 역할과 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여러 가지 제언이나 정책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모든 일정 하나가 바쁘시겠지만 건강 챙기시면서 항상 승리를 위해서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후보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이영석 상임대표님 축사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우리 후보님을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후보님을 잘 알긴 하지만 그 정보가 좀 뭐가 있을까 오늘 블로그를 아침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정원호의 생각이라는 글이 실려서 제가 일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원호의 생각, 장애인의 날, 권리가 일상이 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제46회 장애인 날을 맞아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을 다시 새깁니다. 성동에서 장애인 돌봄, 이동권, 자립의 문제를 현장에서 살피고 정책으로 풀어낸 성동에서의 그 경험과 실력으로 장애인의 권리가 분명하게 보장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서울부터 장애인의 권리가 말이 아니라 삶에서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후보님 마이크를 쓰지는 못하시지만 예, 육성으로라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좀 선거법이 좀 복잡해서 이해가 잘 안 가실 건데 마이크를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할 텐데 이해해 주시고요. 규정은 규정이니까 또 정해준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뒤에 잘 안 들리시죠? 네, 죄송합니다. 육성으로 대신하게 됨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늘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조금 전에 장애인 콜택시 관련한 민원 현장에 가서 직접 장애인 콜택시 사용자들의 불편함을 쭉 듣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그리고 바로 이곳으로 왔는데요. 이곳에서 많은 단체별 또 장애 유형에 따른 애로사항 또 희망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쭉 듣고 제가 이후에 서울시장이 되면 어떻게 정책을 펼칠지에 대한 것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된 각 장애인 단체에서 준비해온 정책들을 한 분 한 분 순서대로 발표를 하시고 12개 단체 회장님들의 정책 발표가 끝나면 우리 정원호 후보님께서 준비해 주신 답변을 듣는 순서로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시간 압박이 저한테 와서 여러분들 3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2분으로 발언 시간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분 30초가 지나면 제가 종을 한번 칠 거고요. 2분이 되면 두 번으로 발언을 마치시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허튼 소리 하면 종을 더 칠게요, 제가. 네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에서부터 우리 각 그 단체를 대표하시는 회장님, 부회장님들의 정책 발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위은솔 부회장님 정책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위은솔입니다. 오늘 오기가 있어가지고 위은설로 표기가 되었는데요. 아마 제 진짜 이름으로 또 뵙는 날이 또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이런 자리 마련된 게 너무 특별하다, 의미 있다. 앞서 다른 대표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 정신장애 영역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장애,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너무나도 소수이고 열악한 장애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있더라도 항상 소외되고 배제되어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특히 서울시장 후보님이시기에 더 많은 기대가 되는데요. 이 자리에서 저희 서울시에서 저희 단체들을 너무나도 많이 탄압했을 때 앞서 이제 축사 말씀해 주셨던 전정식 회장님께서 저희와 함께 투쟁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또 우리 지금 이영석 회장님께서도 저희가 지금 차를 빌릴 수도 없을 만큼 열악하다 보니까 곧 있으면 있을 행사에서도 차도 직접 빌려주실 만큼 저희 단체가 참 열악합니다. 앞서 앉아 계신 윤종술 회장님께서도 병원에서 저희 동지들이 죽어나갈 때 누구라도 만나서 저희가 지역에서 잘 살고 싶다라고 목소리 내고 싶었지만 아무도 우리를 만나주지 않아서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대표님들이 그런 자리들을 잘 마련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저희가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저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2027년부터는 정신장애인, 정신질환자들 통합돌봄이 시범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네, 정원호 후보님께서는 이미 구에서 통합돌봄을 잘 실천해 보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실행해 주실 거라고 믿지만 저희 정신장애 영역에서는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인프라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가 진정 있어야만 병원이 아닌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180이 넘는 기간이 평균 재원 일수입니다. 1년에 반 이상을 병원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저희가 지역에서 살 수 있으려면 탈원화 조례도 그래서 더더욱 필요합니다. 탈시설 조례가 있었으나 지금 현 서울시장 정권에서는 탈시설 조례를 폐지했다는 걸 모두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는 탈시설 조례에서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조속한 탈원화 조례가 탈원화 조례가 입법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정신장애인들이 정말 일자리가 너무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특화 일자리도 꼭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상황을 잘못 표기한 큰 죄로 30초를 더 드렸거든요. 그런데도 넘어가시네요. 네. 어쨌든 저희 실수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다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서울시협회 김의종 회장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서울특별시협회장 김의종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 마련해 주신 전정식 회장님께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가 되신 정원호 후보님께도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민선 7, 8기의 장애 유형별 주제별 조례 제정 및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서 잘 수립 운영 중이나 주제별 지원 세부 사항 중 중도장애인이란 부분에서는 미비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후보님께 전달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도장애인 관련된 내용을 관련해서 장애복지 관련된 내용 중에서 조례를 좀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는 지난 5년간 서울시를 대상으로 조례 제정권으로 수차례 건의를 드렸으나 잘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도 대전광역시,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2025년도 2월 세종특별자치시, 2025년 7월 경기도, 2020년 경상남도 지자체에서 중도장애인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고 만들어졌습니다.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였으나 미비된 사항이 많이 있으니까 잘 참고해서 시장이 되시면 중도장애인 관련된 조례를 꼭 제정해 주시는데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서류로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효진 회장님. 다음은 서울시 시각장애인연합회 나병택 회장님 정책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병택 인사드립니다. 제가 점자가 좀 늦어서 저도 한 2분 30초 시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자리해 주신 정원호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후보님께서 그 성동구청장으로 계실 때 장애인 예산이 아마 서울시에 23위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계시는 동안에 3위까지 끌어올리셨다고 해요. 박수 한번 주시죠. 아마 시장이 되시면 우리 장애인 정책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장애인 정책은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제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확보돼야지 되는 것이 맞아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장애인과 소통창구 마련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꼭 장애인과 소통창구,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장지만 의원님 와 계실 텐데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저희 시각장애는 서울시 서남권에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없어서 서남권에 사는 시각장애인들 은평구, 강서구 이런 데는 없거든요. 그래서 꼭 좀 만들어 주시고 복지관이 안 되면 그 시각장애인 특화형 자립생활센터라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16개구에 우리 시각장애인 25개구가 있는데 16개구에 운영 중인 그 시각장애인 쉼터, 이거 법적 근거가 없어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법적 근거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지원 18개 9개구구나 9개구가 없으니까 꼭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차원우 부회장님 정책 제안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부회장 차원우라고 합니다. 저희 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얼마 전에 우리 후보님하고 정책 제안서를 우리가 전달한 적이 있어서 오늘 제가 다른 얘기하는 것보다 이걸 한 번 더 전달하는 걸로 하고, 저희는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편의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안서를 후보님께 드리는 걸로 저희는 제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내빈 소개도 빼먹고 여기 또 회원님도 많이 오시고 특히 25개 자치구 지부장님이 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세볼 수가 없어서. 서울 장애인 부모연대 김남현 회장님 시간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수 감사합니다. 저희는 발달장애 부모단체인데요. 사실 발달장애 영역만큼 가족이 집단자살이 많은 영역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발달장애 쪽은 특히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같이 동시에 살피지 않으면 많은 사고와 또 인명피해들이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루두루 이제 주거, 돌봄, 일자리, 심지어 병원 접근성까지 저희가 정책 제안을 드렸습니다. 발달장애는 저희 다 독감 예방주사들 많이 맞고 계시잖아요. 장애인은 또 독감이 무섭는데도 불구하고 독감 주사를 못 맞는 영역이 아마 발달장애인 겁니다. 그 정도로 병원에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뭐 감기도 어려운데 사실 병에 걸리면 더 어렵겠죠.
그래서 응급 상황에서는 더더욱이 병원에서 우리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명 피해로 연결되기까지 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나열하면 오늘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저도 간단하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동구민 11년 차입니다. 뭐 누구보다 청장님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요. 정원호 구청장님 시절에 선도 행정 굉장히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 주특기를 살리셔서 서울시장이 되시면 반드시 이렇게 장애 정책을 꼼꼼히 예전처럼 꼼꼼히만 해주시면 더 이상의 서울시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을 2분 채 안 쓰셨는데 괜찮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저희 실수가 많이 돼서. 자, 다음은 한국근육장애인협회 정태근 회장님 정책 제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근육장애인협회 정태근입니다. 오늘 이 자리 마련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먼저 근육장애인이 어떤 장애인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먼저 스티븐 호킹 박사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육병은 발병을 하면 죽을 때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0년쯤 되면 거의 사지마비 와상장애인이 돼요. 그리고 다른 장애인하고 다른 게 질환을 가진 환자이면서 장애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투트랙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근육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지원에 관한 그 조례가 광주광역시도 2019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거든요. 근데 서울특별시가 아직도 그거를 지원을 못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온몸이 근육으로 되어 있지만 근육장애가 진행이 되다 보면 제일 먼저 오는 게 호흡곤란입니다. 호흡을 못해서 24시간 호흡기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호흡하시면서 돈 내고 계세요? 우리 근육장애인들은 한 달에 6만 원에서 12만 원씩 돈 내고 호흡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세 번째는 각 그 장애 유형별로 지금 서울시에 센터들이 많이 있는데 근육장애인들의 종합지원센터가 우리 후보님이 시장님이 되신다면은 꼭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종식 회장님은 다른 분들에게 좀 시간을 더 주신다고 맨 마지막으로 순서를 좀 바꿔달라고 해서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전국 특수학교 학부모협의회 이은선 회장님 먼저 정책 제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발달장애 행동중재센터 건립과 전문 중재 지원 체계 마련을 간곡히 제안드립니다. 행동중재라는 개념이 생소하실 것 같아 한마디로 설명을 드린다면, 일반 아이들에게는 오은영 선생님이 있다면 우리 발달장애 친구들에게는 행동중재 선생님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분석하고 이해해서 이 친구들이 수업을 잘 받고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행동중재 전문가는 아직 국내에 많지 않습니다. 이제 육성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각 학교의 선생님을 한 분씩 모셔다 놓고 교육을 해서 그 행동중재를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선생님들도 사례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크고, 그로 인해서 아이들이 조기 귀가를 하거나 가정학습을 많이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또 가정의 위기로 연결이 됩니다. 실제로 자살을 생각하거나 심각한 우울증,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학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센터 건립과 체계 마련은 단순히 학생들과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이 발달장애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정책임을 다시 한번 호소하고 싶고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서울시 농아인협회 김태순 부회장님 수호로 정책 제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서울농아인협회 부회장 김태순입니다. 저는 농아인입니다. 예, 대신 음성은 저희 수호 통역사가 저희 수호를 보고 음성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세 가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형 고령농인 전문 케어 요양시설입니다. 지금 고령농아인 어르신들은 일반 요양시설에 들어가면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못하고 지내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입소할 때 설명도, 약 먹는 안내도, 건강, 응급 상황도 지금 다 음성 중심입니다.
수어는 필요할 때 부르는 서비스일 뿐 시설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서울시가 폐교, 요유 공공시설을 활용해 수어가 기본 언어인 고령 노아인 전문 케어 요양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후보님이 말씀하신 시니어 라이프 캠퍼스와 서울형 통합 돌봄을 노아인에게까지 실제로 연결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 공공 웹사이트 내 수어 영상 안내 의무화입니다. 요즘 복지 민원 등등 정보가 거의 다 인터넷과 모바일로 나오고 있습니다. 웹에 다 있다고 말하지만 저희 노아인에게는 글자가 있어도 내용이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서울복지 포털에서 42개 메뉴에 수어 영상을 붙였습니다. 할 수 있는지는 이미 증명됐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시범이 아니라 기준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서울시 본청, 사업소, 공사, 공단, 산하기관, 자치구 핵심 공공정부에 대해 수어 영상 안내를 의무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서울형 농인 주거 및 커뮤니티 기반 복합타운입니다. 농인의 문제는 집 한 채가 아닙니다. 집, 이웃, 병원, 통역 일자리, 커뮤니티가 다 따로 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서울시가 시유지, 공공주택 부지를 활용해 농인을 위한 복합 주거타운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장애인 아파트 몇 채가 아니라 수어로 살아갈 수 있는 도시 한 조각을 서울 안에 만드는 일입니다. 후보님의 청년주택 5만호 통합돌봄센터 확충 공약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모델이라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움직일 때 비로소 노아인은 서울에서 그저 장애인이 아니라 당연한 시민이 됩니다. 저희의 노아인들의 바람은 단순합니다. 노아인도 서울 시민이다 라는 말을 예산과 제도와 공간 위에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별도로 시간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준비해 오신 정책이 있어서 시간을 조금 더 드렸습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서울시 뇌병변장애인 인권협회 모경훈 회장님 정책 제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뇌병변장애인 인권협회 모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런 자리에 불러주신 것 너무 더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편의상 AAC로 계신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뇌병변장애인 인권협회의 모경훈 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뇌병변장애인의 존엄한 삶과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요구안의 핵심은 서울시 뇌병변장애인 지원줄을 근거에 위한 뇌병변장애인 지원센터 설립입니다. 이 센터는 단순한 시설을 넘어 뇌병변장애인의 전 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통합 컨트롤타워, 허브, 로서의 기능을 핵심으로 합니다. 1. 뇌병변장애인 정책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합니다. 2019년 뇌병변장애인 종합정책계획 발표, 뇌병변장애인 마스터플랜 2분의 1기 실행계획의 미과한 제안입니다. 뇌병변장애는 체중증 중독이라는 유형적 특성이 있고 서울시에 4만여 명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뇌병변장애 지원센터의 최우선 역할은 서울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정책의 실행력을 담보하는 중심축이 되는 것입니다. 모니터링 및 실무 총괄, 서울시 뇌병변 마스터플랜 및 제2기 기본계획 2024년에서 2028년 2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모니터링하고 맞춤형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합니다.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 뇌병변장애인의 실태조사를 정례화하여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문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당사자 참여 보장, 정책 수립 및 이행 점검 과정의 당사자와 가족,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정례화하여 투명한 운영 체계를 구축합니다. 2. 기술 지원 및 전문 인프라 운영이 필요합니다. 센터는 뇌병변장애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고도의 전문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이 됩니다. 의사소통 권리 증진, 전국 유일의 서울시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센터 운영을 개선하고 사업을 확대하여 국제적 수준의 의사소통 지원 환경을 구축합니다. 자세유지 및 보조기기 전문 지원, 개별 맞춤형 자세유지 보조기기 전문 센터를 설치하여 정밀 측정, 자세평가, 제작 및 사후관리, A, S가 통합된 전달 체계를 운영합니다. 경제적 부담 완화, 고가 보조기구의 구입 및 교체 비용에 대한 공적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건강보험 급여 항목과의
내에서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이 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끊지 않았습니다. 끊는 방법을 모르겠고요. 너무 카랑카랑한 목소리를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한국신장장애인협회 김세룡 회장님 적극 제안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신장장애인협회 김태룡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줘서 감사드리고, 저희 신장장애인들은 이 내부장애인으로서 지금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고령화로 인한 이런 돌봄이 좀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신장장애인을 비롯한 내부장애인들이 많은데 이 센터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복지 서비스를 받을 그런 센터를 위주로 해갖고 조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장애인 정책 제안서에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순서를 미루셨던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청년협회 전정식 회장님 끝으로 정책 제안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 민주당에게 막 감사함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노무현 정부 때 활동보조 서비스가 제도화되면서 또 자립생활 센터의 지원도 만들어지면서 아주 한국 장애인 목재 커다란 변화가 있었죠. 그것을 전 자립생활 운동의 일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에게는 이러한 그 제도적인 혜택이 많이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분들은 그 시설에 가거나 아니면은 정신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활동보조 서비스라든지 돌봄 지원에 대한 체계가 만들어졌으면 하는데 서울에서 그 선도적인 출발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것이 정원호표 복지의 근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제안서에 담긴 걸로 가능하겠습니다. 귀한 말씀 주신 각 단체의 대표님들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내용도 말씀 주셔서 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신 말씀들을 전반적으로 제가 취합을 해서 공통적인 것들을 좀 분석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이후에도 정책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과 행정의 소통 창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제가 이후에 행정을 하는 데 있어도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정책을, 장애인 정책을 필 때 장애인이 지금 원하는 정책, 당장 원하는 정책, 꼭 필요한 정책을 펴야 하는데, 보통 행정은 행정 입장에서 생각해서 장애인 정책을 핍니다. 이게 잘 안 맞죠. 예산 쓰고 돈은 쓰고 효과는 없는 그런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게 제일 큰 게, 원하시는, 장애인들이 원하는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이 하고 싶은 정책을 해서 그런 겁니다. 그게 굉장히 많은데, 이걸 제가 고치려면 이 소통 창구를 만드는 것, 그래서 장애인들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파악하는 것, 마치 시험 잘 보려면 출제자의 의도를 잘 알아야 하듯이 이 장애인들이 뭘 원하는지를 가장 잘 아는 게 행정한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 행정을 할 때 그걸 첫 번째로 우선시해서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소통창구인 책임관을 두어서 장애인들과 소통하겠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말씀해 주신 게 특화 일자리인 것 같습니다. 각 장애마다, 유형마다 특화된 일자리들을 좀 늘려달라는 건데, 또 새로 만들고 늘려달라는 건데 꼭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반영을 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 주택들이 제공이 되기도 하는데, 장애 유형에 맞는 주택들이 제공이 돼야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형에 맞게 제공이 돼야 편리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유행들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도 저희가 앞으로 서울시에서 고민할 때 SH공사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애 주택을 지을 때 의견을 받아서 면밀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몇 개 단체는 지원하는 조례가 아직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례 제정이 지방의 광역단체들은 돼 있는데 서울이 안 돼 있다는 얘기 듣고 제가 사실 좀 반성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먼저 시장이 되면 가장 먼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있어야 그 다음에 지원 정책이 나오고 할 텐데요.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둘 거고요. 그 다음에 지원센터가 필요하다. 유형별, 장애 유형별 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종합적으로 했을 때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유형별로 만들었을 때 맞춤형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가장 필요로 한 부분, 다른 데는 필요 없지만 이 유형에 꼭 필요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부분도 추진이 돼야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른 활동 보조도 장애 유형에 따라서 좀 제공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원센터와 거기에 따른 돌봄과 활동 보조 사업까지 같이 이런 게 좀 고민이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지금까지 얘기 나온 부분들은 그렇게 지금 제가 몇 가지로 정리한 사업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말씀 다 담아서 앞으로 아까 이제 장애인 부모회와 또 교육 특수학교 부모회 같은 입장인데,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갔을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제가 성동구청장 할 때도 장애인 부모연대랑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게 있어야, 전문가들이 있어야 아이들이, 그리고 이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하는 그런 학교들에도 필요하고, 특수학교 전담에 있는데도 필요하고, 그래서 장애인이 가장 좋은, 편하게 지내는 사회가 비장애인도 가장 편한 사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걸 목표로 두고 저희가 쭉 가야 된다. 지금 제시하지 당연해서 안 했겠지만 베리어 프리로 하는 그 무장애 디자인, 이런 부분들도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하죠. 이 부분들도 사회 전역에 만들어져서 이제 1층 모두의 1층 사업이라든지 그것도 제가 펼쳤는데, 턱이 없어야 됩니다. 사회가 이 물리적 턱도 없어야 되고 또 사회적인 턱도 없어져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목표로 정원호의 서울시는 꾸준하게 나아가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물론 한꺼번에 다 못합니다. 그건 그렇지만 순서를 가지고 장애인 단체와 협의해 가면서 올해는 어디까지 가고 내년에는 어디까지 가고 5년 후에는 어디까지 가겠다라는 걸 합의하고 간다면 기다림이 막막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여러분들께서 막막함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하는 장애 행정은 막막하지 않을 것이다. 계획을 갖고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종 회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호 후보님은 저희 농아인 분들이 사용하는 얼굴 수어 이름이 이거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이랍니다. 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